부동산 정책이 지지받을 정책이나 대책이 없었어요. 아 지금까지. 네. 그런데 지지가 올라가요. 재밌네. 의지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대책이 발표됐는데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르고 부동산은 더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SNS에 글 올리고 의지를 보이는 게 사실 전부거든요. 그러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은 엄청 오르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 드리냐면 엄청나게 큰 희망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눈빛 하나로 상대방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압이 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게 와. 과거하고는 완전 다르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발표하고 뭐 세법을 바꾸고 이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여기는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정책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앞으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뭘 찬성해야 되지? 애매해요. 맞아. 그래서 찬성하지 않았어. 근데 막 그 언론에서 있잖아요. 언론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보유세 피눈물 난다. 뭐 노모 얘기하고 뭐 여보 자기야 얘기하니까 내가 집도 없는데도 내가 무주택자인데 보유세가 걱정되면서 반대를 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몰랐기 때문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는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알기 시작했잖아. 왜요? 대표님 때문에. 맞지? 아니야. 그거는 우리 매부쇼 때문이야. 네,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로 아주 주거니 받거니 맞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미안해 봐서. 왜 우리가 부동산 정책과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맞아요. 찬성하는 이유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맞다. 그런데 진짜. 이제는 찾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래서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아지고 와. 이게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일이야.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와,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먹 한 번 안 썼어. 네. 근데 상대는 움찔움찔 하고 있어. 그렇죠. 왜냐? 싸움 잘한다는 소문만 들었어. 소문만 들은 것만 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주먹 나가고 발 나가고 촉구 들어가봐. 된다는 거야.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근데 봤는데 직접 봤는데 별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제부터가 중요해. 소문은 엄청 커졌는데. 커졌어. 그래서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진짜 큰 일이야. 그러면 이제 완전 역공이 세게 들어와.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가 나와야 된다. 진짜 나와야 돼. 진짜가 중요하다. 근데 어제 보유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부쇼에서 했어. 어제요. 세 분이 나왔어요. 세 분이요.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이야. 다 존경하는 분들이야. 근데 어제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그래요. 난 다양한 목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 예. 근데 어제 이제 보유세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국의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나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낮다.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유세 잠깐만요. 왜냐면 이 종편 수계가 매불쇼를 안 봤기 때문에 어제 상황만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경제 전문가 세 분이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 보유세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아니라 홍보수석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우리가 보유세 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 정도로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 얘기를 했다. 경제 전문가분들이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 보유세는 홍보수석 말처럼 마지막 카드로 써도 된다. 왜냐? 그 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야. 뭐냐? 지금 공시지가도 너무 지금 시가 대비 너무 낮다. 이거 현실화 시키면 된다. 그런 식으로 실제 실효세율 뭐 공정시장가액 이상 거 곱해줘가지고 엄청 낮춰졌잖아. 요것만 정상화해도 뇌물이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로도 효과가 충분하다. 그거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때 보유세 카드 꺼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어제까지 상황이었어요. 매우쇼.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있는지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희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고 보유세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의 금융의 대전환을 만들었다. 그렇지, 대전환.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큰 국정 과제였고 기획이었지 않습니까? 산업자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유세를 많이 올려서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자는 게 아니에요. 세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벌칙 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과징해서 그 사람들 미워서 우리가 보유세를 걷자는 게 아니에요. 왜 미워? 만약 그냥 단순하게 그런 목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오르고 공적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금액 자체를 올려서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큰 길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러고 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가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보유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올리면 된다. 그럼 보유세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건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사후적 조치예요. 사후 좋지. 집값이 오르면 이게 뭐예요? 그러네. 제가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랬다. 맨날 대책하고 맞아. 사후적으로 하지 말자. 또 까먹었네. 정책 내가 어제 소리 질렀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어제 바로 그거 사고입니다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야죠. 근데 집값이 오르나야 공시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맞아. 근데 뭐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네. 세율을 올려야 네. 선제적인 시장의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와. 자산시장이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사전적이어야 돼요. 그러네. 선제적으로. 아. 이건 아니다. 아, 그러네. 이건 일종의 저는 어떻게 하냐면 편의적인 발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률 고치기 싫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이 그렇게 가자.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자꾸 동그래졌다. 아. 그래서 발로 차고 다닌다. 맞다. 아, 그래서 기억하죠? 맞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아. 쉬운 길로 자꾸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 그러네. 이렇게 가니까 어려운 길로 가고 그래야 돌이킬 수 없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시가격만 오르면 모든 사람이 보유세를 내.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다 오르니까 다 오르지. 차별 없이 다 낼 거 아니에요. 공시가가 다 오르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예를 들어서 뭐 강북도 다 엄청 내기 시작했다 막 이러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보유세를 도입하는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에서 더 세율을 올려야 돼요. 근데 공시지가를 통해서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분배 효과와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적으로 부과되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살 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살 때는 수익성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사후적으로 낼 세금을 먼저 계산합니까? 안 아니죠. 하지. 그거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상수가 아니고 변수잖아요. 네. 그런데 세율을 올리면 상수가 돼버려서 수익성이 살 때부터 떨어져요. 예측이 되고. 생각할 때. 아, 그 감안해야 되니까. 그러면 돈 못 벌겠네. 아, 이렇게 그러네. 생각하면서 투자나 투기 수요가 원천적으로 준다고. 아, 맞네. 중요한 얘기다. 마지막으로 어떤 법률이나 정책을 우리가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되돌리기를 방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만 대통령령으로 조절하고 이러면 그러면 정부가 바꾸면 바로 낮출 건데 바로 또 하죠. 너무 쉽잖아.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또 낮춰버려. 그렇지. 만약에 지지율 좀 안 나온다? 그거부터 손대겠지. 그렇죠. 이것 때문이네. 그렇지. 원인 파악도 못하고. 원인 파악도 못하고 이런 애들 종평 갖고 가지고 아 결국 이거 그래서 민주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 뭣도 모르면서. 그렇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렇죠. 병력만이 밟고 가겠습니다. 야 맞다. 중요한 얘기야 근데. 그런데 법을 고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률안이 고쳐지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네.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진짜 들면 그러네. 제 주장대로 40억 아파트에 대해서만 초고가 주택에서만 보유세를 올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되든 이거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 많이 먹을 걸? 쉽게 말해서 너 부자 감세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뭐 윤석열이냐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법을 고민할 때 나중에 되돌릴 가능성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기 위해서 세율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초고가 주택에서 보유세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가야 돼. 1%로 해서 되돌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나중에. 네. 그러네. 불가역성이 있단 말이에요. 맞네. 맞았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시가격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지금 편의적 발상으로 해서 맞아. 공시가격만 하면 금방 올릴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쉬운 길로 가면 쉽게 고쳐져. 맞아요. 좋아, 맞아요. 좋아. 마지막 4번도 기가 막히네. 이왕 이렇게 우리가 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해야죠. 근데 마주봤더니 뭐 공시가격 얘기를 해. 나 괜히 쫄았네. 그렇지. 일진 아니네. 맞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이 논의들이 더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니요, 안 돼요. 이건 철저히 방지입니다. 진짜네. 네. 지금 완전히 지금 소문 듣고 싸움 잘한다고 소문 듣고 바짝 쫄아 있어. 예. 너 나한테 혼 좀 날래 하면서 뿅망 쳤다. 뭐야 이거 소문이랑 다르잖아. 태권 도복 쫙 봤는데 직접 와서 밑에 쫙 보니까 노란띠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 크게 한 방 치면 나 여기에 도끼 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매불쇼에서 그리고 그 가장 앞장서는 매불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어제요. 화 많이 나셨겠다. 났죠. 근데 그분들한테 화낼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분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더 큰 길을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또 아시는 거 아니 친한 그 친한 분인데 그 박시동 씨는 가까이 살면서 박시동이가 그 모양으로 살아갈 때 뭘 했어? 아니 이거 박시동이는 내가 볼 때 원래 처음에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 설마. 두 형님이 워낙 센 형들 아니야. 박시동 잘 들어. 그러니까 쓱 닭꼬리 감지 내려가. 박시동이. 어쨌든 박시동 착해. 네, 그럼요. 노래 잘 불러. 노래 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보유세를 그렇게 올리면은 이제 거래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계속 이 얘기도 계속 나오죠. 이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저는 보유세를 올리고 나서 얘기하자. 일단 올리고. 네. 근데 꼭 그 얘기를 해요. 보유세 올리면 또 거래세를 낮춰줍니다. 이러면서 또 정책이 둥글둥글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가 높으면 세가 낮고 이게 높으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얘는 꼭 그래. 얘는 보면 검찰 개혁하면 경찰 얘기해. 얘는 보유세 얘기하면 거래세 얘기해. 이상한 놈이야 종편 다니는 거. 아니 현상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이 그들의 불만을 설명해야지 또 우리 이광수 맞아. 대표님한테 듣고 그렇지, 대응을 이해하고 하지. 하는 날 때려잡지. 그렇지 맞아.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물론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논의들이 언론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를 많이 할수록 제가 또 강조하는데 정책이 둥그러져요. 자꾸. 동그러져. 그건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논평의 저는 분야는 아니다.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 그럼 그 길을 먼저 가고 먼저 가자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안 돼. 하고 나서 논의하죠. 근데 그거 하기도 전에 야 될까 말까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 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해 하고 나서 얘기하자. 그다음에 근데 보유세도 도입하기 전에 그럼 거래세는 그래서 어떻게 저거 하냐? 나 저.
저거 꼭 그러더라고. 아니 검찰 개혁 얘기하면은 경찰 얘기해. 보유세 얘기하면은 얘는 꼭 아주 거래세 얘기하는 놈이야 저는. 그 보유세 올리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아, 됐네. 그렇죠. 상당히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 그래도 남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참 너무 희망이 되는 게 시장도 반응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올려 계속. 최근에 또 올렸어 부동산. 그건 좀 소개 한번 하고 갈까요? 예, SNS에 글을 올려서 나라 망치는 앞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단속 사례 야, 그리고 단속 그 계획 이거 올렸더라고. 그러니까요. 결과랑 2차 특별단속 계획. 아우 분야도 많더만요. 검거 사례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장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네. 근데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근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시세 조작이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집값을 크게 올리는 또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범죄라든지 불공정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도 부동산 정상화에서 굉장히 큰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감독원이라든가 부동산 감독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아유, 진짜 그런 세상 한번 왔으면 좋겠다 진짜. 꿈 그렇죠. 같은 세상. 근데 우리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얼마나 좋을 거냐를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으로 돈 번 걸 제외하고 한 번도 논의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이 세상 우리 세상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들의 가장 큰 욕망이 집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해소가 되면 그 욕망이 다른 곳으로 또 갈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완전 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야. 그렇죠. 이건 아예 다른 세계야. 완전히요. 그렇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좋을 건지를 우리가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 아. 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지방에 사는 제 친구들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이런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르지. 그 삶의 네. 질이 다르지. 질이 달라요. 거봐. 그러니까 그 서울- 얘기 해야지. 네. 평론가는 아니에요. 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야, 내또 나갈 거야. 나 순간 나 동조할 뻔했어. 맞아요 할 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야, 빨리. 예. 뭐가 아니에요? 원천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지방에서 이런 애 서울로 올라간 친구는 돈 떼돈 버는데 맞아. 박탈감 있어. 똑같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다니는데 맞아. 포항에 있는 사람하고 서울 본사에 있는 사람 맞아. 수십억의 차이가 이거는 어. 그렇게 살아서 말만 그래. 아이 나는 괜찮아. 저한테 시골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간 서울 외 지역으로 내려간 맞다. 동생이 저한테 이럽니다. 형 여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항상 불안해요. 한 채라도 서울 살아야 되는 거야. 맞다. 이거예요. 이거 맞아. 이게 정답이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 맞아. 않다고. 이놈한테 내가 또 나갈 뻔했네. 참 이게 이 팔다리가 짧으니까 생각도 짧네. 진짜 맞다. 이거는 과장 아니고 네. 진짜 맞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가 모든 있네. 사람들이 상상이 안 돼요. 맞아. 이런 대한민국, 이 좋은 대한민국이 어떨지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상상하면 지금은 51%, 52% 지지지만 이제는 막 80%, 90%, 95%까지 갈 거예요. 가도 돼. 왜냐하면 이건 혁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어떻게 시장이 참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부동산의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가 보니까 욕망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이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공정위원회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하나 트위터에도 썼는데 X에도 썼는데 그 무슨 떡볶이 체인점? 예.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점. 거기서 무슨 뭐 바가지를 씌웠다고. 네. 근데 그 제재금이 네. 6억 9천? 뭐 어쨌든 몇 억밖에 안 9억이었어요? 그 최대치로 한 거예요? 예, 그 부당이익보다 한 3, 4억 정도 높습니다. 발각된 부당이익보다. 부당이익보다. 예.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했어요? 제가 최대치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최대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담합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하여튼 전에 우리가 제재금을 좀 올리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취소하고 이런 곤란하니까. 예. 그건 하되 제도도 최대한 좀 정비해서 아니 이런 짓 부정행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이러면 아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뭐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저희는 최대치로 현 법률 시스템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서 예, 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청 예. 최근에 저기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예.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들 포상이라도 좀 하시죠. 저희 법무부가 그 포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 뭐 빨리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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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난해는 아니 포상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난해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특수 활동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 그건 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예산 부수 조항을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산표에서 뭘로 해요, 그거? 그 저희들이 그 법사위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저희 그 국민주권 수정은 와서 안 됩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바꾸면 안 되는가?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한 그 재원들을 좀 만들어 갖고 적극 포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 부처청이 이게 그 업무를 하려면 포상도 하고 필요한 뭐 휴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 포상하고 관련해서는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6년 예산에 이미 지금 25년보다 포상금이 대폭 지금 증액돼 있고요. 얼마나? 그거를 대폭이 얼마예요? 100억 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100억? 추가된 금액만. 그리고
이거 말고 특별히 또 각 부처 장관님께서 직원들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해주겠대요. 예, 그거 좀 진짜 해주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거든. 쉽거든.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자발성이나 능동성, 적극성을 좀 끌어내려면 사실은 뭐 생긴 게 있어야지. 예, 그거는 각 부처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저 추경할 때 조금 증액해서 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도 추경에 지금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요. 네, 네.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시는 장관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잘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예. 아 그래요?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이죠.